국민의힘을 이끌 새 당대표에 장동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는 불과 0.54%포인트였을 정도로 그야말로 초박빙이었는데요. 장동혁 신임 대표의 당선 인사부터 듣겠습니다. 당원 제26조에 의거하여 당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습니다. 오늘 장 신임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선거 기간에 했던 얘기를 재확인한 겁니다. 단일 대회에 합류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 결단이 필요하다. 구정현 변호사님,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찬탄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다라는 해석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모든 걸 포괄해가지고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세우겠다라는 거, 선명성을 보이겠다라는 거를 첫 번째 화두로 던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막말성이라서 뭐 탄핵한다, 끌어내린다 이런 표현을 봤는데 보수 정당에서 이거를 첫 일성으로 내는 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 진짜 강경 일변도로 양쪽 정당이 충돌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게 찬탄이나 반탄의 프레임을 넘어서서 여당에 대해서 선명하게 단일 대우로 싸워줄 새로운 리더십이 누군가에 대한 당원들의 선택이 이렇게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은 옛날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간 일이고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야당이 야당답게 국민의힘이 정말 야당으로서 제 목소리 내길 바란다. 그것을 장동혁 당대표가 제대로 캐치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는 선거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최악, 차악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실명을 찍진 않았으나 다들 해석으로만 얘기했던 걸 장동혁 후보가 최악이라고 지칭한 건 나라고 생각한다고 딱 그 말을 받았을 때 이 선명성으로 나는 이 관문을 뚫고서 당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확실히 섰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선거 국면에서 했던 얘기는 상당 부분은 그대로 지켜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심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양태인 변호사님, 0.54%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표 차이로 하면은 2,300여 표 정도인데 민심 여론조사에서는 6대4로 김문수 후보가 크게 이겼는데 당심에서 80%가 반영된 당심에서 5% 넘게 장 후보가 이기면서 신 대표가 됐거든요. 장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원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맞는 셈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론조사, 그러니까 민심과는 많이 좀 떨어진 어떻게 보면 이제 장동혁 후보가 이제 당대표로 당선이 되신 거는 이제 선거인단,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고요. 근데 이제 선거인단 그 비중이 80%나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훨씬 높은 이제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가까스로 이제 장동혁 후보께서 당선이 되신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당 내 선거에서는 당원들의 이제 의지나 뜻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이제 정당이라고 하면 이제 그 국민의 마음, 결국 민심을 얻고 그래서 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국정에 참여를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이제 당의 목표인데, 근데 이제 이번 결과에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그 국민 특히나 이제 중도층의 표심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건강하고 중도 보수 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였는데 좀 과연 그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왜냐하면 어쨌든 야당이 건강하고 건전해야 여당으로서도 이제 파트너가 생겨서 이제 국정 발전이 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그런 이익이 돌아가는 건데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전환 변호사님. 1차 결선 때 득표 결과도 공개가 됐습니다. 본경선 때 결과를 보면 그때 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가 1등 하지 않았을까 예상했는데 까봤더니 장동혁 후보가 이때도 1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선 가서 김문수 후보가
소위 찬탄파표를 좀 흡수하는 전략을 필 수밖에 없었던 건 주요한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 표심들을 다 흡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정가에서는 1차에서 장동혁 후보가 이겼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거를 뒤집기 위해 가지고 연합을 꾀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가 어느 정도 주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도 했지만 결국 정치라는 건 산수가 아니구나. 이게 감성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의 그 고려가 산수를 뛰어넘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사실 네. 조경태, 안철수의 표를 흡수하면은 어느 정도만 흡수해도 뒤집기가 가능했어야 되는데 이게 산수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찬탄 반탄의 문제로 이거를 해석하기는 이제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당원들께서는 이제 교통 정리가 돼서 진짜 구군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 자체가 제대로 서지 않는 것, 그게 제일 문제구나. 이 문제의식이 거기에 가 있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결국 장동혁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일성을 던지고 강력한 메시지를 냈지만 그 강력한 리더십이 누구를 배척하고 잘라낸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거는 스스로가 이제 힘을 잃게 되는데 아마 그 강력한 리더십 안에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이 당 안에서 흡수하겠다. 내 의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사용하지 않을까. 나가라라는 식이 되면은 다시 또 이 당원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도 이렇게 멀지 않거든요. 아마 강력한 리더십을 세우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반대했던 뭐 조경태 의원이나 이렇게 지칭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조만간에 만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 합산을 했더라면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게 맞는데 역시 정치는 산수가 아니더라. 그렇죠. 이번 결선 통해서도 그 얘기가 입증된 셈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짠물 당원, 소위 강성 당원들에게 장동혁 대표가 소구한 게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강성 당원 대표격이 이제 전한길 씨죠. 당선되자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구구라는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원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많은 보수 유튜버들께서 우리 당원들에게 왜 장동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예외 없이 한 목소리로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한길 씨한테 당의 역할 같은 거 기여할 생각이 있으신지?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한 바가 없고 당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의논을 거쳐서 정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야, 겨우 이겼네, 겨우 이겼어. 아, 다행입니다. 장동혁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민의힘의 희망을 봤다. 다시 살릴 수 있겠다. 보수의 희망을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한길도 그리고 아스팔트 세력 다 품고 가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적인 승부수였다고 저는 봅니다. 김혜정 의원님. 네. 결국 이제 또 많은 국민들 관심사가 장동혁 후보가 최고위원 한 명 지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요 당직도 임명할 수 있는데 전한길 씨가 주요 당직을 맡을 가능성은 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지 않다. 네. 그리고 좀 전에 그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여러분들과 상의하겠다라는 말씀을 최고위원회 국한에서 한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선거 운동의 방식으로 이제 어느 쪽을 더 부각하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김문수 전 지사님 같은 경우는 단일 대오 쪽을 훨씬 더 부각을 했고 이제 장동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명성을 더 부각을 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의 방식의 일환으로 봐야지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후보 시절과 똑같이 그대로 갈 거다 이러면 이제 공당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안으로는 단일 대오, 밖으로는 선명성을 강화해서 소위 대여의 견제를 하는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1차 투표 때보다 2차 투표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님이 많이 따라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지금 저한테 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당이 현재
사람을 키우지 않는 당이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늘 때가 되면 밖에서 사람 데리고 와서 써버리고 또 그냥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내부에서 사람을 키우지 않는 정당이다 보니 지금 뚜렷하게 구심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연배가 높으신 김문수 지사님보다는 그래도 좀 더 젊은 후보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작동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요, 전당대회 기간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당대표 선출 직후에도 그 약속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면회가 허용된다면 면회를 가겠습니다. 접견 제한이 해제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제가 당원들과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것은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생겨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접견 가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에서?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쭉 보니까 장동혁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두 가지의 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가 네. 면회와 면접. 그러니까 면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라고 한 것이 선도적으로 가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크도 김문수 후보에게 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전한길 씨와 함께 저 유튜버들과 일종의 면접을 받던 것도 저것도 선제적으로 받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김문수 후보에게는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되기까지는 어떤 이런 미묘한 당심의 흐름에 대해서 잘 편승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대표가 되셨으니까 네. 정말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서 그럼 무슨 얘기를 나눌 것이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만약에 장동혁 의원이라고 하면 당대표라고 하면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중도층을 향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국민의힘의 지지도도 좀 오르고 그리고 야당에 기댈 게 뭐가 있습니까? 민심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가가지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정에 의해서 좀 양해를 해달라라고 저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 당론도 철회하고 예. 이런 모습으로 탄핵안을 건넌다면 저는 오히려 장동혁 당대표가 젊고 또 신선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또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러면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도 충분히 같이 악수하면서 국회 운영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달라진 예.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면회 가는 건 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잘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자, 이 여야 모두 강성 대표 체제가 들어섰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앞으로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질문에 대한 장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 만남을 위한 조건이 있으신 건지. 저는 야당의 대표로서 정치를 외면할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여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온 행태에 비추어 보면 절대 협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들고 실제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회초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양태정 부위원장님. 지금 장동혁 후보는 만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축하의 말 건네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늘 양당 대표 관계가 어떻게 좀 흘러갈 걸로 전망하십니까? 결국 민주당은 이제 비상경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내란 그리고 탄핵을 빨리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이제 여야 관계를 수립하기를 계속 원하고 있었는데 장동혁 이제 신임 당 대표께서 이제 계속돼서 이제 뭐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하시고 계속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만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메시지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축하라든가 뭐 같이 이제 뭐 국회에서의 이제 같은 이제 파트너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태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당선된 이후에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이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보여줬던 것과는 다르게 조금 더 이제 중도 표심이라든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지금 뭐 축하할 수 없고 만나지 않고 악수하지 않겠다는 이런 태도는 충분히 변화해서 다시 여야 협치로 나아갈 수 있는 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양당 대표가 모두 선출됐고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좀 정상화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